네, 안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말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네. 오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원비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오늘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내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것인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편 유치원 총연합회는 오늘 낮 1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누리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매월 20일마다 일선 유치원들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유치원분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반발해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유치원들의 위기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은행 차입을 허가해달라고 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요. 네, 이명희 회장은 이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서 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지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교사의 임금 체불과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다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내일 만나기로 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18일에도 이 부총리와 교육감 협의회 임원진들이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유치원 총연합회도 칼을 꺼내 들었고 또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된 지역에는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 경기 지역은 준 예산으로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들이 지난 18일에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이 국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정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이 결국 학부모들에게 불똥이 튀는 격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좀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내일은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씁쓸한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예, 특히 이번 소식은 청년들이 보면 쓴웃음을 지을 것 같은데요. 네.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네. 절반이나 되나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저성장 기조로 이 소득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또 정규직 취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택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 살 수 없는 주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1년부터 2020년 경제 성장률을 3.6%로 놓고 봤을 때 2014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2년 전 당시 25세에서 29세였던 청년이 10년이 지나서 35세에서 39세가 됐을 때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을 추산해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56%만 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는 10년 후에 수도권에 사는 35세에서 39세의 소득을 월 342만 원, 순 자산을 1억 4,500만 원으로 놓고 소득과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3억 8,400만 원이라고 추정한 결과인데요. 네.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이 지역별로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을 보면 이 경기는 84%, 인천은 96%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까지 하면 청년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또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추정보다 경제 성장률이 5%가량 둔화해서 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은 48%에 그쳤습니다. 절반도 네.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또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에 더해서 이 상용 근로자 비율이 5%포인트 줄어들면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46%만 사들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월세 가구 비중이 5%포인트 증가해서 이 청년층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면 35세에서 39세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은 40%에 머물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뭐 6채 정도는 청년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 4채나 살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2014년 실거래가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결과가 더 놀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집값은 일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급락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네. 이번 연구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집 가운데 절반을 청년이 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의 안정은 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재고 물량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데요. 주요 수요자인 청년이 접근할 주택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없는 월세 대책은 아무래도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하겠지만 이 청년들의 안정에는 기여할 여력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흔히 청년들이 요즘 살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치 이를 증명하는 듯한 연구 자료가 나와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불산이 포함된 화학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산은 평소에는 약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에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작업자들과 인근 지역에 있던 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경기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반도체 장비 업체 연구실에서 네. 이 불산과 질산 혼합물이 누출이 됐는데요. 실험 후에 남은 화학 물질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이 5리터가량의 불산 혼합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직원 2명이 불산 증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건물에 함께 있던 20여 명이 두통을 호소했고 건물 내 120여 개의 업체 직원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산은 이 공기 중으로 기화돼서 피부나 점막에 침투할 경우에 피부 괴사나 심장마비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데요. 네. 다행히 작업을 하고 있던 업체 직원 2명은 방독면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서 방제 작업을 벌였는데요. 공기질의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연구실에 차단 시스템이 돼 있어서 화학 물질이 연구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감독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